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4차 함수가 있는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기억 보면 A랑 B랑 C랑 다 같잖아.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해결해. 그래서 도함수를 그릴 건데 A랑 B랑 C랑 다 같은 녀석이고 얘가 3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얘가 도함수야. 그럼 도함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부호가 가장 중요하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그럼 이 녀석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fx는 여기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x축이 어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 어디가 x축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적분상수가 있는 상태거든. C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갖는다라고 확언할 수 없다. 라서 틀린 거야. 이유는 바로 이렇게 A랑 B는 같은데 C는 다르대. 그러면 도함수가 여기가 A랑 B랑 같은 값이고 여기가 C라고 해볼게. 얘네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여기서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이렇게 접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A랑 B가 더 큰 값이고 C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얘가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 도함수는 누누이만 하지만 부호가 중요하거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감소 0, 감소 증가. 얘가 F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니까 얘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0 증가 이런 형태로 생길 거야. 보자. FA가 양수래. 그러니까 이 녀석이 A지. 이 녀석이 A, FA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양수값이래. 그럼 X축은 지금 음수값이라고 해야 미안해. 얘가 음수값이래. 그럼 X축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그래서 하나씩은 두 개씩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A, FA지. 얘가 음수값이니까 요 위에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지. 하나씩은 두 개씩.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는 건 전혀 무리 없이 맞는 말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다음 지급별리 A랑 B랑 C랑 다 다르네. 그럼 도함수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간격이 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멀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가 다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같은 간격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같은 간격일 수도 있겠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도함수야. 조그만하게 하고 이렇게 도함수 아니면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또 얘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많이 증가 조금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는 4차 함수가 나올 거고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감소 조금 증가 많이 감소 증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W 형태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럼 봐보자. 이번에는 FB가 0보다 작대. 그럼 FB가 어디 있냐면 B 자리인 요 점이 지금 B, FB야. 그럼 얘는 요 자리고 얘는 요 자리야. 극대값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극대값이 0보다 작으니까 X축은 이 위에 있겠지. 그럼 한식은 두식은 얘도 이렇게 있겠지. 한식은 두식은 얘도 이 위에 이렇게 있겠지. 한식, 두식은 두식분이다 맞는 말이 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너무 빠른 한개 이해돼? 너무 빠르다? 계속 보는 중? 지원아 혹시 이해돼? 성미고 이해돼? 좋아. 이해 잘 안 되는 친구는 다시 질문해보고 13-4 풀까 말까? 질문 없이? 4? 나 문제 좀 미리 적으려고 뒤에 5, 6도 안 풀어도 되겠지? 5, 6 괜찮지 않니? 7, 8 중에 뭐 할까? 문제 좀 적어. 8번. 7번은 괜찮고? 8번 나 적고 있을게. 이렇게 콧볼로 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장 이미 양수야.
1번 더 줄게. 다 된 친구는 8번 문제 못 풀었으면 다시 한번 봐보시고 됐으면 다음 문제 또 풀고 있어. 생각하네요. 13과 18도 같이 봐볼게요.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 해봅시다. 필기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문제 잘 열어볼게요. 4차 함수고 최고 차함 양수네. 도함수의 세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이번엔 대소관계가 있대. 그런데 이 F,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데들은 다 그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 값을 3개를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플러스 값 2개하고 마이너스 값 하나 이렇게 생긴 케이스, 아니면 셋 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바뀌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니까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볼게.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1번 그림이라고 할게. 나는 얘를 간격을 맞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잡아봤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도함수야.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W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얘가 fx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알파랑 베타 간의 관계를 좀 늘려봤어. 이렇게. 그리고 감마는 이렇게 줄여볼게. 그러면 도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아니고 보이지? 감소, 많이 증가, 조금 감소, 이렇게. 얘가 f야. 또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 한 번 더 그려볼게. 왜 한 번 더 그리냐면 부호 따지려고. 부호. 다 보여줄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여기 세 번째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 간격을 좀 좁히자. 그리고 감마 간격을 넓혀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계속 똑같은 거 느껴지시? 이렇게 감소, 조금 증가, 많이 감소 이렇게. 3-1번이라고 할까? 얘는 2-1번이라고 이렇게 할게. 한 번만 더 그릴게. 이렇게 생겼을 때 감소, 감소가 많이 감소 이렇게. 다 그렸다. 자, 해볼게. 이제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얘 가지고 좀 봐보자. 얘네 셋을 곱해가지고 뿔뿔 마인 경우 봐볼게. 그럼 이 경우는 뿔뿔 마가 될 수가 없어. 잘 봐. 얘랑 얘는 같은 값이지. 그럼 얘네가 뿔뿔이고 얘가 마일 수 없지. 그냥 더 함수값이 높아야 되니까. 그럼 이 케이스는 전부 다 마마마밖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축이 이렇게 확정 지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뿔뿔마랑 마마마를 담을 건데 마마마는 되게 쉬워.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가 x축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뿔뿔마가 되려면 이번엔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럼 x축이 한 2쯤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야. 꼭들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을 거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야. 모든 케이스 다 그린 거야 지금. 근데 기억보자. 얘가 베타에서 극대 했니? 얘도 극대야. 얘도 극대야. 얘도 극대야. 고민할 필요 없네. 극대 맞아. fx는 영원 두실근을 가니? 얘 봐볼게. 두실근 같지? 얘도 두실근? 얘도 두실근?
얘도 두실근, 얘도 두실근. 그러니까 두실근도 맞아. 디귿 봐보자. F 알파가 양수이면 베타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한다 했는데 F 알파가 양수인 거 얘 음수라서 탈락이야. 얘도 음수라서 탈락이야. 얘도 음수라서 탈락이야. 얘는 양수야. 얘 음수야. 그럼 요거밖에 없겠다. 요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했는데 여기가 베타거든. 요 실근하고 요 실근은 둘 다 베타보다 오른쪽이 있으니까 큰 거야. 그래서 땡이야.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그래서 케이스만 잘 놔두면 그 다음은 시력검사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게. 성비야 이해할 수 있지? 이해돼? 아 원래 풀었어? 좋아. 성비 이해돼? 원래 풀어? 근데 원래 풀었을 때 저렇게 다시도 안 하고 그냥 3개만 풀었는데 세 개만 했는데 사실은 얘는 다시까지 해줘야 돼. 요것 때문에 이 케이스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변례가 있었을 수도 있어. 네, 미안한데 질문 좀 먼저 받아볼게. 141페이지 질문이네. 9번 질문이야? 그래. 그거가 되게 디귿은 엄청 쉬우니까 내가 조금 이따 해줄게. 정리가 된 것 같네 거의. 자, 지워볼게. 네, 21번을 풀 건데 여기 잠깐만 한 번 더 해볼게. 이세 분의 변곡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거를 하고 시작하자. 어떤 fx라는 데가
a의 x 세제곱 플러스 b의 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세실근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애는 세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뭐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근데 여기에 갑자기 1차 함수 mx 플러스 n이라는 애랑 이렇게 교점이 있다라고 치면 이 둘을 한쪽으로 정리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mx 플러스 d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된 거야. 이 녀석의 세근의 합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mx 플러스 n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세근의 합도 최초의 세근의 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이거를 우리가 자주 써먹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접선일 때 여기에서 교점 하나 또 하나 여기 하나에서 이 세근의 합도 이 세근의 합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요 녀석을 가지고 도함수를 만들어. 도함수를 만들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시면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뭐 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럼 요 녀석 축의 방정식이 어디냐면 축방 마이너스 2 여기 a분의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약분을 딱딱 해주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될 거야. 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변곡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축의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꼭지점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요 녀석이 결국에 변곡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도함수 입장에선 축의 방정식인데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변곡점의 위치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보면 얘하고 얘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3이 나눠져 있냐 안 나눠져 있냐 이 차이밖에 없어. 다시 여기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요게 세근의 합이지. 세근 합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그게 변곡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기억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미 되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일단 21번 그 빈 공간에다가 요거 정리 좀 하고 시작하자. 21번 문제풀이 빈 공간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건데 이 개념을 좀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혹시 까먹은 친구들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나는 f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y는 k라고 상수함수 입장으로 바라볼게. 그럼 일단 fx만 보면 이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야. 얘를 3분의 1 x로 좀 바꿔보면 x제곱 빼기 3이 되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이렇게 기함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 0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세근의 합부터 볼까? 세근 합은 몇이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서 0인데 애초에 여기 x제곱 개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 합이 0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K를 그어가지고 서로 다른 세 시그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K라고 해보자. 가장 만만한 얘가 Y는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K인데 지금 0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감마라는 값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될 거야. 이 녀석은 0이니까 0 되고 얘는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가정해주면 얘가 지금 2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Y는 K. 그러면 요게 셋이군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값은 0인데 알파 값을 보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를 할 건데 얘 양수로 얘 양수 그리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텐데 이 녀석은 베타 더하기 감마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니까 이 값은 얘가 이렇게 이항돼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야. 알파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데 그러면 2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알파라는 값은 2루트 3보다 큰 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요거를 더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 값이 2루트 3보다 크대. 그럼 K가 어디 있던 간에 똑같은 논리로서 얘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될 거야. 이미 얘가 지금 2루트 3이고 얘는 지금 2루트 3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N값이 최소인데 얘가 2루트 3이 될 거야. 이 K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똑같아. 서로 다른 세식은 여기 있다고 할 때도 똑같아.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봐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할 건데 얘는 플러스 값이야.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텐데 감마라는 이 녀석이 이번에 또 루트 3보다 커 이번에는. 그럼 똑같은 논리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보면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감마잖아.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감마니까 2감마가 될 거야. 그럼 감마가 루트 3보다 컸으니까 이 감마는 2루트 3보다 크겠지. 그러면 요 위에 있어도 2루트 3보다 크고 아래에 있어도 2루트 3보다 크니까 2루트 3은 이 녀석이 최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m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돼요. 정리합시다. 그리고 그 꼼수로 풀자면 경계값일 때 보통 최소가 되기도 해. 경계값일 때 최소 또는 최대 항상. 그러면 당연히 얘가 경계값이겠지. 이럴 때가 경계겠지. 왜냐면 얘는 3시간 안 나오지. 3시간 안 나오지. 얘가 가장 특이한 상태니까. 요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0이거든.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얘가 마이너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베타로 나오겠지. 네. 근데 어차피 세실근의 합은 똑같다고 했잖아. 세실근의 합은 0이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다음에 베타는 없어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감마를 넣어주면 얘가 감마가 돼. 그러면 감마 더하기 감마니까 이 결과값은 2가 돼. 근데 감마는 루트 3보다 커야 되니까 2감마는 2 루트 3보다 커야 돼. 이 관계식에서 2 곱한 거야. 2. 그래서 2감마가 2 루트 3보다 크니까 결국에 요 위에 있어도 2 루트 3보다 크네. 근데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2 루트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된 거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결과가 얘. 근데 얘는 2 루트 3보다 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2 루트 3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야. 혹시 22번 질문인 사람? 네, 지워도 되겠지? 지워도 22번 너네가 지금 처음이라서 기출문제 푸는 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22번도 조금 지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 같이 가볼게. fx가 두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런데 기억에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요 녀석 인수 두 개를 갖고 있다는 말 아니겠지? 그래서 당연히 동그라미 합이 이거는 되지. 근데 그냥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에 알파라는 자리가 있어. 근데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f의 알파가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점을 지나야 해. 그런데 알파에서 기울기가 0이면 이런 식으로 생길 테니까 인수가 두 개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성기도 이거 이해할 수 있니? 그냥 동그라미야. 미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f 프라임 알파가 0, f 프라임 베타가 0을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둘 다 0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봐보자. 여기 알파 그리고 여기 베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0이라고 치면 이렇게 접하고 얘는 뚫어줘야 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근이니까 실근이 나오는 상태야. 허근이 없는 것도 맞는 말.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여기서 접한다고 쳐보자.
그럼 얘를 뚫고 가. 이렇게 가겠지. 4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러면 실근이 있는 상태니까 허근이 없는 게 맞아. 아니면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칭형인 형태면 그럼 여전히 허근이 없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거야. 디귿 방법에 알파에서 기울기하고 베타에서 기울기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다라는 얘기 둘 중 하나 아닐까 이렇게. 여기 가볼게. 여기 디귿 보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찍고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보자. 이렇게 양수. 근데 4차 함수잖아.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내실근이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기울기가 음수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4차 함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또 내실근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니비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신호도 이렇게 풀었니? 아 근데 기억은 좀 어려워졌어요. 아 그랬어? 기억을 직관으로 못 봐가지고 식으로 아 그래서? 납득할 수 있니? 이렇게 하는 응? 지금? 지울게. 혹시 사탕 필요한 사람? 하나, 둘, 셋. 미안한데 뒤로 넘겨줄래? 뒤로 꺾어줘. 그럼 이제 13-23 해볼게. 문제를 읽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모든 3차 여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값이 꼭 정해지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고 F형보다 F'형은 최고 차항 개수는 소거되는 형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 값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분수의 형태로 나오면 여기 최고 차항, 이 미분에서 넣어봐야 최고 차항이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가 소거가 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가부터 보자. 절대값이었는데 여기서만 미분이 돼. 신호야 이거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에서 극값만 조금 다른데? A라서 병 X명에서 병 약간 좀 다른데? 잠시만 해볼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가정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1000점, 여기서 1000점, 여기서 1000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만 미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1000점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교점은 얘 하나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또 보내볼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접할 수는 없나요? 접하는 것까지 괜찮아. 왜냐하면 점을 올렸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만 1000점이 되는 건 맞으니까 접하는 것까지 괜찮고 아니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얘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만 1000점이고 여기는 미가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족권에서 저때 값을 씌워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잖아. 어쨌든 뒤집으면 다 이런 모양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미분이다라는 거는 이런 형태들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조건을 볼게. fx는 여기 3부터 5까지 적어도 하나 실근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허근받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실근을 또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부터 5 사이에 실근이 있어야 돼? 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실근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 적당하게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지수도 괜찮아? 한비 여기까지 괜찮아? 네, 2x는 0이 3부터 5까지 적어도 하나 실근 가지라고 했는데 실근 2개를 가지면 요 조건 때문에 탈락이라고. 첨점이 생길 테니까. 그럼 첨점은 한 개만 있으면서 또 실근이 여기에 존재하려면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딴 거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케이스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K라고 해볼게. 뭐 A라고 할까? 나 A라고 할게. A 한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식은 K라고 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1 하고 X 빼기 K의 제곱. 그런데 K라는 값은 3 이상 5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된 상태 아닐까?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2분에서 0 넣고 0 넣으라고 했으니까 F의 0부터 F 프라임 X부터 구해보자. A의 A 그리고 X 빼기 K의 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1 그냥 두시고 얘 미분에서 2의 X 빼기 K. 그러면 F 프라임 0부터 구해볼게. 0 넣으면 AK 제곱 플러스 0 넣으면 A 0 넣으면 다시 0 넣으면 A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K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AK 이렇게 나올 거야. F의 0 값은 그냥 요 식에다가 0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AK의 제곱이야. 얘를 이렇게 분수형제로 한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하트로 한번 쪼개주시면 얘분의 2는 1 나올 거고 이렇게는 AK 하나씩 소거하면 K분의 2 남겠지. 이렇게 되게 된 거야. 요 값이 나온 거야. 그럼 야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근데 K 값의 범위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갖고 오면 돼. 3부터 5까지였는데 그럼 K분의 1을 해주면 역수 처리해주면 방향 바뀌어가지고 3분의 1하고 5분의 1이 될 거고 2를 곱해주면 5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K분의 2하고 3분의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방향 꺾이고 K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1을 더해주면 1 빼기 5분의 2 1 빼기 K분의 2 1 빼기 3분의 1 그럼 정리를 하자면 5분의 3부터 1 빼기 K분의 2 해가지고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까지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두 개 곱하래 정답이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정리하시고
25번 해볼 건데 잠깐만 빌드업 하나만 해볼게요.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리는 거 우리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여기서 기울기 0이야. 이 기울기가 0인 이유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이야. 이 자리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얘가 fx야. 그러면 잠깐만 도함수 입장에서 봐볼게. 이렇게 선 그어볼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은 같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같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뭐냐면 요 점 여기가 지금 알파야. 원래 함수의 알파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베타는 미안해 여기가 알파거든. 미안해 여기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알파. 그럼 여기 자리는 베타니까 f 프라임 베타는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같대.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딱 중간에 변곡점이 있겠지. 변곡점 요 자리에. 그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지 않겠니? 그럼 여기서의 변곡점이 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야이와 야의 중간에 변곡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어야 돼요. 다시 도함수를 잘 뜯어서 지금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그렸잖아.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했던 건데 그럼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갔는데 우리가 3차 함수 이제 하도 많이 그려서 익숙하다고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3하고 f 프라임 3이 같대.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니겠니?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위치가 대략 이쯤이라고 잡아볼게. 대략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봐.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f 프라임 3이 같다고 했는데 얘가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3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는 딱 중간 여기에 0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다시 f 프라임 x는 0에서 최소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도함수의 극값이 변곡점의 위치랑 똑같잖아. 다시 그럼 여기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프 잘 그려볼게. 여기다가 도함수 하나 더 그려볼게. 도함수. x축은 그릴 수 없다. 미안해. x축은 그릴 수 없어. x축은 그릴 수 없고 도함수를 그리면 그릴 수 있더라고. 미안해. x는 그릴 수 있네. 증가 감소 증가니까 도함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될 것이고 도함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을 넣은 함수값하고 3을 넣은 함수값이 같았던 거고 도함수의 꼭지점이 변곡점하고 정확히 위치한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함수는 x는 0에서 당연히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fx는 f의 두 실근, fx는 f2가 두 실근을 갖는다 했는데 그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여기 왜 1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니까 이 자리는 2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 점이 2,f2야. 그럼 fx랑 f2 얘는 상수함수라고 또 얘기하고 있지. 이 f라는 녀석에 2를 넣은 함수값 숫자야 숫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f2 이렇게 생기네. 그럼 실근이 하나,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실제 그 실근을 구해라 그러면 비율 관계로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2, 0, 마이너스 1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실근을 구한다고 치면.
두식은 그냥 맞는 말이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디귿 보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적선을 그었는데 여기를 지났네. 이거 봐라. 여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이쯤 어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접선을 쭉 그었어.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니? 그러면 여기 뭐 지난다고 치자. 잘 모르겠어. 그럼 세근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누군지 모르는 걔를 지나야 돼. 근데 원래 애초에 세근의 합은 몇이냐면 여기 있는 변곡점을 이용해서 세근의 합 나누기 3이 변곡점이잖아. 세근의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시 변곡점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3의 1분의 b잖아.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그럼 세근의 합은 변곡점하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근의 합에 얘를 곱해서 변곡점이 나오는데 지금 변곡점이 0이잖아요. 0 이렇게.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세근의 합이 0이라. 그러면 여기는 x좌표가 누구냐면 2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2,f를 지난다. 맞는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안 풀려면 식 다 세우고 풀어야 돼. 식은 그렇게 풀지? 아니? 지금 못 풀었어. 아, 못 풀었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다 미분해가지고 계산해서 접선이 같다 해서 풀면 요 실근이 나오게 돼. 그렇게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세근의 합공식, 변곡점 공식을 이용해서 좀 풀자고 주장하는 거야. 지수 이거 이해하시니? 이해되는 친구는 지금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친구는 나한테 다시 질문해보자. 질문? 여기서 세근의 합이 0인 거 이해할 수 있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변곡점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또 3분의 1을 곱한 거야. 지금 여기 변곡점의 좌표가 0이었잖아. 그럼 요 결과가 0이었잖아.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세근의 합이 0이니까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접선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다른 누군가 합쳐서 0이 돼야 돼. 세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다른 누군가 합쳐서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자리가 2일 수밖에 없는데 기가 막히게 2,f. 응. 변곡점의 성질이 응. 처음부터 성질에서 뭐? 변곡점, 변곡점 그거를 내가 아까 필기하라고 한 거에서 보여준 거야. 그거 있죠. 거기서 mx 플러스 n 1차 함수랑 만나도 변곡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있어요. 정리 다 하면 잠깐 쉬었다 할게. 35분에 시작할게.
생각해도 안 자네? 혹시 문제 내가 풀어도 당연히 내가 10분 쉬자고 해놓고 5분 쉬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게 26번 먹자. 26번은 내가 봤을 때 너무 90의 좀 유목이야. 2017년이긴 한데 이때가 너무 좀 초반치한 시대거든. 하지만 한 번만 풀어줄게. 한 번만. fx가 이렇게 생겼어. 역함수가 gx래. 그 얘들아 우리 혹시 알고 있니? 이 역함수가 생기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연속함수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든지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만 1대1 대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첫 번째 f'x를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되겠지. 그럼 얘는 3으로 좀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을 보면 판별식을 해보면 1 빼기 2에서 얘가 0보다 작지.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질 거니까 도함수가 항상 이렇게 위에 떠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는 증가함수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찾고 시작을 하긴 해야 돼.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도함수를 찾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그러면 해봅시다. f'이 얘잖아. 그러면 4 f'x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을 넣어. 그리고 12x를 해. 그리고 18을 빼. 그리고 걔가 f'gx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좌변 좀 정리해볼게. 1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그리고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그럼 여기 있는 녀석도 f' 요 안에 요 자리에 gx 넣으면 되니까 넣어볼게.
3g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gx 플러스 6이다. 그럼 얘를 열심히 양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4x 제곱 마이너스 4x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이렇게 나와. 열심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식조작하는 걸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겼잖아. 얘도 완전 제곱 느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냥 양변에다가 1을 탁 더해주면 좌변은 2x-1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gx-1의 완전 제곱이 딱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이렇게. 자, 얘 그냥 열심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거기서 1만 이렇게 더해주면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지. 그럼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gx-1 얘하고 2x-1이 같다. 이걸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gx-1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같아. 요거를 좀 생각해주자. 그럼 얘를 보면 gx하고 2x다. 요 녀석을 보면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gx가 2x라는 건가요? 아니야. gx는 요 녀석의 역함수거든? 그럼 이렇게 휘어진 녀석에 y는 x 대칭을 한 녀석이 gx가 되고 적당히 휘어져 있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뭔 소리냐면 요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 0부터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0부터 1 사이에서 요 식이 실근을 가지래. 요 식이 누구였냐면 얘하고 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 0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gx라는 녀석을 봤을 때 얘 잠깐만 오른쪽에 잠깐 봐볼게. 야이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야. 그럼 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2까지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도 역함수로 돌리고 얘도 역함수로 돌리면 야이의 역함수는 fx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의 역함수는 2분의 1x가 될 거야. 요거 두 개의 실근이 여기서 존재하면 원래 녀석은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뭔 소리냐면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야. 2분의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면 그럼 여기서 교점을 가졌겠지. 그러면 둘 다 역함수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생긴 2x라는 함수랑 이렇게 생긴 fx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실근이 정확하게 대칭해서 이 자리에서 존재할 테니까 gx하고 2분의 1x가 여기서 실근을 가지면 거꾸로 fx랑 2x는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 이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좀 아주 어려운데 왜냐면 아니 선생님 이거 역함수 어떻게 보여요? 봐봐 이거 y랑 x 바꾸라고 했지. 이거 문과에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체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하고 야의 교점이 결국에 얘도 역함수로 돌리고 얘도 역함수로 돌리면 이 녀석이 교점이 있으면 얘가 교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야. 그럼 가볼게. 결국에 fx랑 2분의 1x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지금 보면 이 fx하고 2분의 1x가 교점을 가져야 돼. 어디서부터냐면 요 녀석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니까 야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 돼서 0부터 2까지를 봐줘야 돼. 그래서 2분의 1 x라는 애가 이렇게 생긴 애야. 얘가 y는 2분의 1 x야. 0부터 2까지 볼 거니까 여기 2까지. 그러면 여기 0부터. 보면은 여기 치역이 지금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fx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찾았었지. 그럼 증가하는 함수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얘하고 얘가 교점이 안 생겨. 그럼 언제부터 교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서 요 점을 지날 때가 교점이 생기는 거야. 또다시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있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딱 지나갈 때까지 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생겨. 그러면 교점이 생길 때에 K의 최소 최대를 구하래. 그럼 K가 누구냐면 이 녀석 입장에서 K를 Y절편이야. Y절편.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절편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을 때가 교점이 생기는 범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려면 F의 0 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0,0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되려면 K 값이 0이어야 돼.
요거 점을 지날 때 f의 2가 1이 될 때 k 값을 찾아보면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2 플러스 12 플러스 k는 1이 돼야 돼. 그럼 날라가시면 k 값이 마이너스 7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절편이 마이너스 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k의 범위가 0 이하 마이너스 7 이상이다. 요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k 값이야. 근데 한 번 더 해야 돼. 얘도 역함수로 돌릴게. fx야.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라면 치역이 어디냐면 0 넣으면 2지 1 넣으면 0이야. 그럼 치역이 0부터 2까지네. 그럼 이 녀석 역함수 좀 구해볼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 역함수 구하기 너무 창리?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할까? 여기서? y는 2x 플러스 2.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x랑 y 바꾸면 되지. 이렇게. 이 영어가 x 빼기 2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야. 요게 역함수야. 역함수 또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녀석.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치역이 0부터 2까지였으니까 역함수로 돌렸을 때 0부터 2까지 가져야 돼. 이렇게. 그럼 fx랑 y의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fx는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생겨. 0부터 2까지. 그럼 교점이 생기려면 요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생길 때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 교점 생기고 교점 생기고 요점을 지날 때까지가 교점을 생길 건데 k는 y절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의 범위가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볼게. f0이 1. 그러면 따라서 k 값이 1 되겠지. 여기 0 넣으면 0, 0, 0 넣으면 k가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f의 2가 0. 2를 넣어주면 아까 2 넣은 거 어떻게 보냐. 너 잘 넣으면 8 빼기 12 플러스 12 플러스 k. 얘가 0인데 그럼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8 나와.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 값이 마이너스 8 이하 1 이하 이렇게 될 거야. 그때 이 문제에서 말하기를 k의 최소도 찾고 최대도 찾으래. 그럼 k 요 케이스에는 마이너스 7부터요. 요 케이스랑 얘부터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고 최대도 여긴 0인데 여긴 1이니까 요게 최대가 된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8, 최대는 1 가지고 m제곱을 하면 64가 되고 나지 m제곱을 하면 1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65가 정답이 나오게 된 거야.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 정리합시다. 신호야, 이해할 수 있니? 너가 막혔던 데가 여기였지? 좀 끝까지 했는데 그 정의역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고? 찍어도 돼. 접니다. 너네 다시 찍어야 되겠다. 요거를 안 잡았어. 잠시만. 서진 아는 거 이해됨? 네.
지워볼게. 어, 27번 봐볼게. 4차 함수라고 했고 최고 차항 1이래. 근데 f 프라임 0이 0이고 f 프라임 2가 16이래. 얘는 아직 10일 작성하기 좀 무리수가 있고 나조건을 보면 이 어떤 양수 k라고 되어 있지. 신호야. 어떤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한 개만 존재한다는 소리야. 한 개만. 모든이 아니고 임의의 양수가 아니고 어떤이면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 도함수가 0이어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잠깐만 도함수를 봤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0이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면 도함수에 0 넣어서 0이었잖아. 그럼 지금 0,0을 지나야지 도함수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도함수 값이 음수야. 이렇게 음수 값이 이렇게 찍혀야 돼. 이렇게. 그리고 0부터 k까지는 음수야. 그럼 여기 k 값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음수야. 그런데 2를 넣으면 16이 돼야 돼. 그럼 2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16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커버리면 k까지 음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고 2는 한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수값 16 이렇게 찍히게 도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야. 요 나조건하고 가조건을 조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어떤 거나 가지고 그릴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플러스라서 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꺾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꺾여서 K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게 도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봐가지고. 그럼 봐볼게. 기억. f 프라임 x는 0이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 K가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fx는 극대를 갖는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래서 감소 0, 감소 증가니까 극대 안 갖고 극소만 갖겠네. 극대를 갖는다 차이가 이렇게. 그러면 f0이 0이다 했으니까 얘는 적분을 하라는 얘기야. 도함수의 입장에서 4차 함수였지. fx가 x 4제곱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f 프라임 x는 최고 차항 개수는 4x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f 프라임 x가 4 한 다음에 여기서 인수 2개 가지니까 x제곱, 여기서 인수 하나 가지니까 x 빼기 k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를 적분하기 전에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얘를 안 써먹어. 여기 2를 한번 넣어봐. f 프라임 16 2 빼기 k 얘가 16이야. 따라서 k 값이 1이다. 전혀 문제없이 얘가 1이면 하나도 안 맞는 거 없고 다 안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이니까 얘도 1 적어볼게. 1 이렇게 1 이렇게. 그러면 적분을 해서 0 나오는 거 찾아보자. 그럼 일단 f 프라임 x를 좀 더 정리해보면 4x 세제곱 4x 세제곱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적분합시다. fx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그런데 f0이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0 되려면 적분상수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니 그랬는데 fx 적어 나왔으니까 바로 식 작성 가능하지 않겠? x 세제곱으로 묶어봐라. 여기가 x 빼기 3분의 4야. 그럼 여기서 세제곱이고 얘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분의 4야. 최고 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세제곱으로 내려오고 얘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fx가 될 거야. 까먹었니? 괜찮니? 비율 관계 봐볼게. 신우씨 4차 함수 비율 관계 몇 대 몇이더라? 지수씨 몇 대 몇이더라? 3대 1. 좋아. 3대 1. 그럼 여기에 x좌표 극값의 x좌표가 몇인지 암산되세요? 여기 3분의 3 3분의 3, 3분의 1에서 3분의 4 여기가 1인 거예요. 1. F1 값이 최소값이야.
합시다. 근데 비율관계 없었나? 과정이 있어. 교육 과정에 비율 관계라고 말한 건 없거든. 하지만 문제를 풀면 3대 1이야. 문제를 풀면 1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 왜? 학교 쌤이 뭐라고 해? 아니 그냥 까먹었지. 암기해야지. 내가 그 알려주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돼. 응? 정리 혹시 다 됐니? 디귿이 학교생들이 좋아하시더라고. 28번에 디귿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한번 봐볼게. 좀 풀어보자. 28번 보면 fx를 딱 봤을 때 0,0 지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0,0 지날 거야. 그리고 가조건에서 이렇대. 부등식이야. 나조건에서도 이렇대. 부등식이야. 그 부등식 좀 풀기 위해서 대입 좀 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사라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한 번 더. 요 관계식도 넣어볼게.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한 다음에 다시 빼기 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빼면 걔가 8 이렇게 된대. 그럼 이 녀석을 좀 생각해보면 a가 이렇게 날아가겠다. 그럼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b가 될 거고 걔가 8이야. 그럼 넘어가서 6이니까 b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고 b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랑 b랑 3의 대조관계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되게 그냥 복잡하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억부터 가보자. 도함수가 두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구해봅시다. 두 번째 f'x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 거야.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을 좀 봅시다. 짝수 판별식 하면 a제곱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잘 뜯어서 봐보면 a 곱하기 a 빼기 3 곱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거든. 방금 우리가 a, b, 3 계수관계가 나왔어. 그럼 이 녀석을 대, 얘를 중, 얘를 소라고 한다면 큰 거를 두 번 곱했고 작은 거랑 중간 거를 곱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큰 거에서 조금을 뺐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는 말이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가 확인이 됐어. 그럼 여기서 추계 방정식 봐보자.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그럼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야. 근데 a라는 녀석이 3보다 크잖아? 그럼 a가 3보다 크니까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꺾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바본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되겠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도함수야, 도함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 0보다 작은 순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땡이야. 다시 마이너스 1보다 1 사이의 x 값에 대해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 다시 잘 그려볼게.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야.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지. 같다고도 아니고 작다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친다면 왜냐면 지금 음수값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양수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다시 음수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양수다라는 건 치는 말이거든. 치는 말 이렇게. 왜 음수값이 생겨야지? 음수값이 생기면 안 돼. 음수값이 왜 생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이 녀석이. 네. 맞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그럼 얘가 도함수에 0 한 번 넣을게. 0 넣으면 b야. 0 넣으면 양수니까 여기에 0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0, b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 녀석이 음의 실근과 또 음의 실근 이렇게 갖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상하네.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나?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잠깐만. f 프라임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도함수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3 빼기 2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럼 얘는 또 a 빼기 a에 3하고 b가 있으니까 3 빼기 a 그리고 플러스 b 빼기 a라고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겠지. 이 녀석을 지금 두 개로 쪼갠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에서 a 빼면 얘가 음수값이야. b에서 a 빼면 얘도 음수값이야. 왜 이런 얘가 더 큰 값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어야 돼. 그럼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음수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땡 이렇게 되고. 지수 요거 이해돼? 학생들이 여기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이 그치 그거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정확히 마이너스 1 바로 다음에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말 하던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냥 얘가 이렇게 확대를 쭉쭉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도함수 값이 무조건 음수야. 그럼 얘가 음수인데 얘 바로 다음 수부터 양수가 된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숫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대를 쭉 하면 여기 진짜 막 수억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 바로 다음 수가 바로 양수로 넘어갈 수가 없어.
0을 찍고 그 다음 양수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바로 양수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 질문 아니니? 마이너스 1이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바깥에? 없어. 왜냐면 도함수의 마이너스 1은 확실히 음수여야 돼. 지금 여기가 도함수의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음수값이 나온 거야. 아, 그럼 얘가 도함수인데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해.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이 디귿이 선생님, 응? 좋아. 그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계산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무조건 음수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 바로 다음 수부터 요 값이 양수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 이게 너가 말하는 게 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된다고 해도 이런 확대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사이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수많은 숫자 마이너스 1보다 같은 거 바로 다음 수부터 양수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자, 이제 디귿을 볼 거겠더라. 이게 독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fx 디귿 보시면 fx 마이너스 f 프라임 kx는 얘 반대로 넘겨볼게. 그럼 fx하고 f 프라임 k의 x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요 녀석은 3차 함수야. 얘 뭐인지 혹시 보이니? 1차 함수야. 요 녀석은 k를 집어넣은 기울기 숫자밖에 안 되거든. 이 녀석은 1차 함수인데 얘는 0,0을 지난다. 0,0을 지나. 요 녀석도 x에 0 넣으면 0 지나는 거 0,0을 지나. 그래서 도함수를 다시 끌고 와볼게. 도함수를 다시 끌고 오시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y축, 여기가 0,b야. 왜 그러냐면 도함수 x값이 0 나오면 b가 되니까 b. b는 양수라고 했어. 3보다 큰 양수야 b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는 게 fx야. 얘가 도함수. 그러면 이 녀석은 f는 지금 0,0 지난다고 했지. 요 자리가 0이거든? 그러니까 요 점이 0,0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x에 0 집어넣은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접선이어야 해. 이렇게 접선이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f'k는 몇이냐면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b가 돼야 돼. 이 함수가.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를 k1이라고 해보자. 얘를 k2라고 해보자. f'에다가 k1을 집어넣어도 b가 될 것이고 f'에 k2를 집어넣어도 b가 될 거야. 다시 이 k2는 0인 건 확실이거든? 확실인데 모른다고 쳐봐. 그럼 k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b야. 근데 도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한 개 더 있다고. 그래서 f'k1x나 f'k2x나 bx랑 똑같은 함수식이 되는 거야. 둘 다 얘라고, 둘 다. k의 입장에선 두 개인데 요 접선의 입장에서는 한 개야. k 입장에서는 두 개가 되는 거야. k1을 넣어도 이 접선이 나오는 거고 k2를 넣어도 이 접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니까 여기를 k3이라고 하면 k3을 집어넣은 요 함수값 요게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기울기가 되게 하는 k 값이 이쪽에도 있어. 여기 k4 k4를 집어넣어도 요 값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f'k3을 넣은 값이나 f'k4를 넣은 값이나 둘 다 이 녀석이 되는 거야. 이 녀석.
그러니까 접선의 입장에선 두 개지만 그 접선이 두 개가 되게 하는 K의 입장에선 네 개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야. 다시 요 빨간색 접선 하나, 녹색 접선 하나, 접선은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서. 그런데 이 빨간색이 되게 하는 K 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 녹색 접선이 되게 하는 그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K 값은 여기에서의 기울기니까 K3은 당연히 나오지만 여기에 K3 넣으면 얘랑 똑같은 함수값이 되니까 똑같은 녹색 접선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K의 입장에선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게 디귿이 동그라미가 되고 이게 어려운 만큼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왔어. 디귿 선지가. 정리 잘 해볼게. 좋아. 디귿이 fx 얘랑 f 프라임 kx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녀석을 px다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여기에 있는 p라는 녀석은 기울기가 되지 않겠니? 그럼 이렇게 지금 0, 이 px라는 녀석은 0,0을 지나야 돼. 그래서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접선이 생겨야 돼요. 그럼 요 기울기 p가 되게 하는 k 값은 요 기울기가 되게 하는 값은 두 개가 있어. 얘를 집어넣어도 그 기울기가 나오고 얘를 집어넣어도 그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네. 이 p라는 녀석이 f 프라임 k1, f 프라임 k2랑 같은 값이야.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 녹색 입장에서는 fx가 qx라고 해보자요. 그럼 이 q를 만들어내는 값이 이렇게 접할 때 여기에서의 이 기울기거든. 이 기울기는 k3을 집어도 나오고 얘를 집어도 나와. 그래서 q라는 녀석은 f 프라임 k3이거나 f 프라임 k4거나 같은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K4에서의 접선이 아니고 기울기가 F 프라임 K 요 기울기가 요 접하게 만들어주는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K 값이 두 개라고 말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이 아니고 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맞아. 이 점에서의 접선이 맞지만 이렇게 접선 얘가 나오게 만드는 K 값은 요 녀석도 있고 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 그냥 진짜 저 식 자체에서 구하면 안 돼요. 식으로. 되겠죠. 혹시 그렇게 해서 구해? 네.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 구해도 되는데 나는 그 직관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프를 활용하고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 이해되니? 빨간 접선 K1이랑 K2가 K1하고 K2가 0이 아니라 다른 0에서의 기울기일 수밖에 없어 얘는. 빨간 접선. 왜 그러냐면 얘도 0,0 지나고 얘도 0,0 지나지. 0,0을 지나면서 뚫고 지나가면 접선이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 경우는 f 프라임 0이 b잖아. 그래서 얘가 bx가 돼야 사실 bx. 근데 얘가 bx가 되게 하는 요 k 값이 여기도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초록접선은 초록 접선은 접하는 점 요 점 K3 K3에서의 접선이 얘야. 네. 근데 이 K4를 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할 때는 T, FT에서의 접선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얘는 기울기만 만들어내면 돼. 요 녀석은 0,0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렇게 접하려면 이 기울기가 나오려면 요 녀석 기울기가 나오려면 요 함수 값이어야 돼. 그럼 이 함수 값이 되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빨간 접선은 0,0의 접선이에요. 0,0 자체가 접선인 거야. 빨간 접선은. 근데 그러면 실근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혹시 이해되나? 승우야. 혹시 이해되니? 기니까지 되니? 네, 그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얘하고 얘가 C는 두 배라고 했잖아. 근데 이 녀석은 누군가를 집어넣은 기울기 X인 거야. 1차 함수인데 기울기만 갖는 X인 거야. 그래서 얘하고 1차 함수가 적합하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 봐볼게. 얘가 0,0 지나는 것도 알고 있잖아. 0,0. 지원이도 다시 들어갈 거? 좋아. 한비 요거 이해돼? 네. 오케이. 그러면 얘도 0,0 지나고 얘도 0,0을 지나니까 이 자리가 0,0을 지나는 직선 중에 접선은 이렇게 생긴 접선하고 이렇게 생긴 접선 두 개밖에 없어 지금. 그럼 이 빨간색 접선이 되려면 f 프라임 0을 구하면 b가 되잖아. b. 다시 f 프라임 지금 여기 0에서의 기울기 말하는 거니까 f 프라임 0은 이 도함수에 0을 집어넣었으니까 b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fx는 bx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접선이 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얘가 b가 되게 만드는 k 값이 여기 k를 넣어도 b가 되지만 여기 k를 넣어도 b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접선, 빨간색 접선은 bx라고 말해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f 프라임 k1도 b고 f 프라임 k2도 b인 거야. 그러니까 k의 입장에서 두 개가 나온 거야. 이거 이해되니? 다시 녹색 접선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거든.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k3이야. 그래서 f 프라임 k3x 요게 이 접선이거든. 그런데 왜 얘를 갖고 왔냐면 얘 쭉 와볼게. 쭉 보면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는 똑같아. 요 점에서의 접선을 찾아라가 아니고 기울기 x, 기울기 x로 생긴 그 k를 찾는 게 목적인 거거든. 그래서 k4를 집어넣어도 요 기울기가 되니까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대. 그러니까 요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나한테 말해줄래? 그럼 내가 한 번 더 설명해볼게. K3이 K3이 왜요? 그냥 이렇게 접하는 거 이해돼? 접했지?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랑 같은 애 아니겠니? 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랑 같은 애라고. 요 기울기가 누구냐면 K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야. 그러면 요 녀석이 나오게 하려면 f 프라임 K3 하면 요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그 녀석 x 하면 요 녹색 직선을 말하는 거야. 근데 f 프라임 K4를 넣어도 요 숫자가 같은 숫자가 나와. 그래서 f 프라임 K4x 해도 걔도 요 놈인 거야. 그래서 얘기인 거야. 그래서 K3, K4, K1, K2. 응? 응? 친구야, 1분 끝까지가 몇 페이지야? 5장, 6장 정도 나왔어. 167개. 너무 작은데.
숙제에 관한 당부 한마디만 하고 오늘은 끝내볼게. 너네 그 뭐를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고 1등급,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답지를 보지 마세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를 고민을 해야 너네 실력이 늘 거거든. 근데 본인이 아직 3등급, 4등급 정도다 라고 하는 친구는 답지를 보세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패스해. 과감하게.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거를 듣고 이해하는 것만 더 좋게. 왜냐면 이 너비축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1, 2등급인 친구는 할만한데 3, 4등급인 친구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답지를 보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 3, 4등급이거나 여기를 노리는 친구들은.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안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만 읽고 와. 내가 풀어줄 거니까. 다시 1, 2등급이거나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는 답지 절대 보지 마. 고민을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숙제는 175까지인데 여기도 지금 킬러 문제가 한 8문제, 9문제 정도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각자 등급에 맞게 하시든 넘어가시든 하시면 될 거. 대신에 숙제가 어렵다고 아예 안 풀어오면 안 돼요, 지훈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체크하시고 합시다.